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새로운 삶의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다르겠지만 노년을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공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에 반드시 줄이면 삶이 더 행복해지는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삶의 즐거움을 찾을 기회를 얻는 과정이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되길 바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첫 번째 조언으로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때로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감정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종종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을 닫으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을 때 실수와 갈등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침묵은 신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간디의 말처럼 침묵은 때때로 모든 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신중함을 보여주며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지혜는 깊어지지만 그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너무 많은 조언을 하려는 경향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더 깊이 있는 소통을 지향하는 것이 노년기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이 조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자 씨는 65세의 퇴직 교사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길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대화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어머니의 말을 피하려 하고 대화가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항상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점점 더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은 무시하거나 대답을 피합니다. 나는 그들이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이영자 씨의 마음은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며 전하는 조언이었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영자 씨,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조언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실수할까 걱정돼서 미리 말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물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그들이 자율성을 느끼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영자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을 줄이는 것이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이후 자신의 말 습관을 점검하며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경청을 더 많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조언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먼저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싶다면 나는 그걸 존중할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조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대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생각과 발언의 기회를 주며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길어진 대화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의 양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화를 줄이겠다는 결심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전략들을 통해 서서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세요.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조언을 바로 하지 않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너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겠지. 와 같은 공감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상대방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예를 들어 너의 생각은 뭐니? 이 상황에서 넌 어떻게 느꼈어?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자신의 말을 줄이면서도 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많은 조언을 하지 마세요. 대화에서 지나치게 많은 조언을 하지 않는 것도 말의 양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조언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그들이 조언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조언을 원하지 않을 때는 단순히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선택하는 걸 지지할게. 라는 말로 그들에게 결정을 맡기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적절한 침묵을 활용하세요. 대화 중에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침묵의 힘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생각과 발언의 여유를 주며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는 것도 현명한 대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말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은 노년기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말이 너무 많아지면 대화의 균형이 깨지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말을 줄이고 경청을 강화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감정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영자 씨의 사례처럼 말을 줄이고 경청을 강화하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줄이는 습관을 실천하여 보다 행복하고 평온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조언으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종종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노년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이별, 사회적 연결의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외로움을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외로움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외로움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내면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지만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조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70세를 넘긴 후 외로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리며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있는 시간이 주는 자유로움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이 고요했고 저녁을 혼자 먹을 때는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적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만나고 모임에도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공허함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죠.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으면 그 고요함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이순자 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저 잘 지낸다고 말했을 뿐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롭구나.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해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줄 몰랐어요. 딸은 어머니의 마음을 듣고 깊이 공감하며 조금씩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외로움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자 씨,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순자 씨는 상담을 받은 후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외로움 속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에게 집중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매일 아침을 차분하게 시작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혼자 있는 아침 시간이 적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를 여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미술교실에 등록해 매주 한 번씩 그림을 그리고 집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이 새로운 취미는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림을 그리면서 외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취미를 통해 얻는 성취감은 그녀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지만 이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짧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바닷가로 혼자 떠나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혼자 걷고 바다를 바라보며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순자 씨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꾸준히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자녀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소한의 소통을 유지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연락은 이순자 씨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자녀들도 어머니의 외로움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동네에서 자주 산책을 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단순한 인사만으로도 외로움을 조금 덜 느낄 수 있었고 이웃들과의 작은 교류가 일상에 작은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의 독서 모임에 가입해 매달 새로운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오히려 외로움을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자신과의 대화를 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면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감정입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처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외로움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조언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세요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명한 명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소유의 양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물건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게 되죠.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씨는 65세에 퇴직한 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느라 바빠서 물건이 쌓이는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그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책장 위에 먼지가 쌓인 책들,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들, 그리고 몇 년간 꺼내보지 않은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 물건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공간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종훈 씨는 우선 작은 공간부터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재의 책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몇 년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을 들여다보니 그중 상당수는 읽지 않을 책들이더군요. 그래서 먼저 필요하지 않은 책들을 헌책방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버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하나씩 정리해가며 그는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종훈 씨는 곧 감정적인 애착이 있는 물건을 정리하는 어려움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진첩이나 기념품들이 그랬습니다. 그는 30년 전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사진들 정말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어. 절대 버릴 수 없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야.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적인 애착이 있는 물건도 줄여야 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종훈 씨, 소중한 추억은 물건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필요한 것만 보관하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물건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종훈 씨는 자녀들과 상의하여 중요한 사진 몇 장만을 골라 액자에 걸어두고 나머지는 디지털 앨범으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줄어들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 집 안이 더 넓어지고 마음도 더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얽매여 있던 물건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불필요한 물건 줄이기 실천 방법으로 이종훈 씨처럼 책장이나 서랍 등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꺼번에 모든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카테고리씩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따로 분류해 보세요. 이 물건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결정을 내리세요.
추억이 담긴 물건은 바로 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진은 디지털로 보관하거나 기념품은 몇 가지만 선택하여 진열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종훈 씨도 헌책방에 책을 기증하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종훈 씨는 정리를 통해 물건을 넘어서 삶의 여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서 그는 오히려 진정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건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물건을 줄이니 내 마음에도 더 많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경험해 보세요.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입니다. 네 번째 조언으로 관계를 줄이세요입니다. 이 주제에 어울리는 유명한 명언을 하나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진정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에 따라 이전에 중요했던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심지어 해로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가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스트레스를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안정과 평화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더 가치 있는 활동이나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희 씨는 7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동안에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니 점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굳이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싶었어요. 친구 모임도 가기 싫을 때가 많고 그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더군요. 그러나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를 쉽게 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 자주 보던 이웃들, 그리고 동창회까지. 연락을 끊고 관계를 줄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희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를 너무 넓게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오는 친구들의 전화에 부담을 느꼈고 모임에 나가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죠. 내가 나이가 들면서 너무 이기적으로 변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관계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김영희 씨는 우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도 자주 모이던 친구 모임에 매번 참석하는 대신 필요한 때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꼭 만나던 친구 모임도 이제는 2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어요.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때로는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평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김영희 씨는 이 방법을 통해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희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관계를 너무 부담스럽게 유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다는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친구들도 이해해 주더군요. 관계를 줄이기 시작한 후 김영희 씨는 삶에 더 많은 여유를 느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니 그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었고 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오히려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이 단순히 소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줄이면서 더 많은 평화와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지친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용기를 내보세요. 마지막 5번째 조언으로 고집을 줄이세요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주제에 대한 유명한 명언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존 맥스웰은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성장은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성장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고집을 줄이고 변화에 열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죠. 고집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고립시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집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철수 씨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75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군인으로 그 후에는 사업가로 성공을 이루며 살아온 그는 항상 자신의 결정을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가족들과도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기준으로 대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내 방식이 틀리지 않았어. 자식들이 아무리 나보고 변하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점점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결혼한 아들 준호와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기 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리 다른 의견을 드려도 듣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대화가 어려워요. 어느 날 준호는 아버지와 심각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고수하려는 모습에 참다 못해 말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왜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해도 항상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만 하시잖아요.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라는 거냐?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세상은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삶이 있어요. 아버지가 항상 옳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이 대화를 통해 준호는 아버지가 변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고 김철수 씨 또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려 하면서 가족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처럼 고집은 때로는 가족 간의 소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겪은 갈등은 그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집을 줄이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김철수 씨가 아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다면 그들의 갈등은 더욱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집을 줄이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집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정된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우리 역시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김철수 씨가 겪은 것처럼 고집스러운 태도를 고수하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지만 그 방식은 젊은 시절에 적합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제안한 새로운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 더 적합한 방법이었고 아버지가 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였다면 가족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집을 줄이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고집을 줄이는 것은 내가 항상 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김철수 씨는 아들과의 갈등 후 자신의 고집이 그들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 준호가 말한 것도 일리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군. 김철수 씨는 준호와의 갈등을 겪은 후 자신의 고집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그의 의견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들은 점차 더 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고집을 줄인 후 김철수 씨는 더 이상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식들이 말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가족 간의 관계도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고집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 생각을 바로 내세우기보다 끝까지 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둘째,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시각을 받아들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반박하기보다는 그 의견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보세요. 셋째,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는 자존심을 버리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고집을 줄이는 연습을 통해 더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를 줄이고 나면 가족과의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이 되면 무조건 줄이고 살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말을 줄이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필요한 물건과 관계를 정리하고 고집을 줄이는 것. 이 5가지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줄여야 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더욱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 많은 평화와 즐거움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